자, 다음은 문자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08에 스트링이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고요. 그래서 08에 스트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는 닫고 스트링을 넘어와서 좀 볼 건데, 제가 문자열에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싱글 쿼츠나 더블 쿼츠냐, 그 다음에 백틱을 사용해서 표기하느냐,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왜 이 세 가지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name은 타이거고 age는 자 25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제 이 변수를 제가 출력을 할 거예요.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려면 뭐 홀다운표건 쌍따옴표건 상관없이 옛날에는 문자 안에다가 변수를 넣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안녕, 나는 뭐 타이거야, 내 나이는 25살이야, 자 라고 이렇게 문자를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근데 이런 애들은 제가 지금 그냥 하드코딩을 한 거고, 누가 봐도 이 변수의 테이블에서 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변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서 옛날이 ES5 이전의 시점을 ES6 이전의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ES5 시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따옴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이고, 나눠서 더해줘야 돼요. 네임을 이런 식으로. 여기도 따옴표로 나눠서 더하기 더하기 age. 자, 이런 식으로 해줘야 여기 있는 변수는 얘가 가져다 쓰고 여기 있는 변수는 얘가 가져다 쓰고 결과가 자,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뭔가 좀 프로그래밍스럽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드한 값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면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롬프트 사용해서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제 물어보겠죠. 당신의 이름은 난 타이거야, 당신의 나이는 100살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입력한 타이거야, 내 나이는 100살이야 라는 요 값이 여기 변수에 의해서 출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ES6 이상부터는 백틱을 허용해줬어요. 백틱. 이게 백틱이라 그랬죠. 백틱도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자, 안녕, 나는 뭐 네임이야, 내 나이는 에이지야, 살이야 라고 이렇게 쓰는, 뭐 지금은 똑같이 그냥 뭘 쓰든 이렇게 문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이 name이라는 변수 처리를 할 때는 백틱에서는 달러 중괄호 열고 닫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오타가 있었네요. 여기도 이렇게 넣어버리면 결과가 뭐 베어라고 해볼까요? 50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때요? 얘가 9버전 ES5 버전의 문법이고요, 이 친구가 ES6 버전의 문법입니다. 확실히 요즘 게 더 좋아지긴 했죠. 근데 얘를 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하위 버전까지 호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다 문자열 중간에 변수를 사용하기 편한 거는, 읽기 편한 건 ES6 문법인 이 백틱, 얘를 이제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하거든요.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템플릿 스트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뭔가 템플릿으로 찍어내는 듯한 느낌을 줘서 템플릿 리터럴, 템플릿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같이 이용을 해도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자열은 사용할 수 있는 표기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도 이제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관법을 사용해서 변수를 집어넣고 처리해 버릴 수도 있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여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얘는 에디터로 보지 않고 여기서 간단하게 개발자 도구 열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우선 내가 원하던 값에 해당
이 문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include라는 걸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대요. include. 자, 여기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str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문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str은 이제 widget with id라고 뜬단 말이죠. 여기다가 include를 하고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는지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여기다 문자를 던지면 됩니다. 이거 역시 다 뭐예요? 문자의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메서드. 자, id가 있냐? 있어. 그러면은 타이거라는 문자는 있어? 아니, 없어. 이런 걸 통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결과를 통해 뭐 할 수 있어요? 조건물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str에 include id가 있다면 맞아, 너 통과 패스해줘. 그게 아니면 안돼, 너 실패야. 뭐 이런 식으로 조건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true 아니면 false가 반환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자열 안에 특정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include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시작 단어와 끝 단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정 문자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slice, 그 다음에 substring, substar라고 이 세 가지를 제공해 주는데요. 세 가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stringify라는 단어를 담고 있는 str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str은 stringify를 담고 있고요. 자, str에다가 slice라는 메서드를 사용해 볼게요. slice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착 슬라이스 잘라낼 건지를 쓰는 거예요. 이 앞에부터 0번째로 카운팅이 되거든요.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0번째부터 3번째까지 잘라줘 라고 하면은 str이 나오죠. str이 나오는 이유는 0번째가 얘예요. 0, 1, 2 하고 여기가 3이에요. 3번째까지 잘라라 하니까 얘가 여기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str이라는 문자열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3번째부터 뒤에 마지막 번째가 몇 번째죠? 0, 1, 2, 3, 4, 5, 6, 7, 8 8번째까지 잘라줘 또는 9번째까지 해줘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3번째부터 나머지 뒤에 애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얘는 굳이 9번째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3번째까지 즉 시작 단어만 입력을 해도 그 뒤에 글자까지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만약에 나는 뒤에 y까지를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8번째까지라고 쓰면 y가 제거가 되겠죠. 근데 또 이것도 매번 이렇게 세고 있기 귀찮으니까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1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1이 끝에서부터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1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잘라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을 하죠. 이게 슬라이스의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substring도 한번 해볼까요? substring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가 소문자네요. 자, 똑같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슬라이스랑은 다른 게 뭐냐? 슬라이스랑은 다른 게 얘는 음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양수로만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슬라이스가 훨씬 더 편한 거죠. 근데 얘도 문자를 자를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쓰면은 잘라지겠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하나하나씩 세서 쓰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스타라는 것도 있는데요. 서브스타도 비슷해요. 근데 서브스타는 뒤에 3번째부터 몇 개를 자를 거냐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nd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뭐 5번째부터 3개만 잘라줘 라고 쓰는 거예요. 얘랑은 다르죠. 얘네들은 시작과 끝을 명시하는 거고 얘는 5번째부터 하나, 둘, 셋 까지만 보이게 해줘 라고 하는 게 서브스트라의 기능입니다. 똑같이 얘네 3개 다 자르는 기능이 있긴 해요. 근데 이 서브스타는 요즘엔 진짜 많이 안 쓰고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좀 사용했던 기능이고 요즘에 좀 덜 사용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럼 결국 슬라이스와 서브스트링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차피 음수를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슬라이스의 메서드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요즘이긴 해요. 어쨌든 뭐가 쓰든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거 골라서 사용하시면 된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문자열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 array, 이 배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배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역시 배열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좀 줄여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과 메서드를 클릭하면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은 제가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주석으로 좀 표시를 해놨고요. 자, 공구 어레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index.html에 공구 array.js 추가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push, pop, shift, unshift 이 친구들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배열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배열 자체는 각괄호로 표기를 해서 만듭니다. 그다음 이 안에 뭐 숫자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자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함수나 식 같은 뭐 객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문자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줄여서 J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리액트 또는 뭐 뷰 뭐 이런 식으로 배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콘솔에다가 어레이를 찍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각가로가 나옵니다. 자, 배열의 특징은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있다가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랭스가 있습니다. 랭스는 여기. 그러니까 이 배열의 총 개수를 나타내주는 숫자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배열의 총 개수를 알고 싶다 하면 array.length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숫자 5가 출력이 되고요. 제가 항목을 하나 더 지우게 되면 숫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array.length는 4가 되죠. 그래서 이 배열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배열을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거로는 그 콩깍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콩깍지. 우리 강낭콩 같은 거 보면은 강낭콩 안에 콩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쵸? 이 강낭콩에 얘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강낭콩에서 콩을 이제 빼서 먹을 수도 있고, 강낭콩에 콩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 기능들이 이 배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가 이렇게 각가로 호치키스 모양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배열이고요. 자, 이 배열에서 쓸 수 있는 메서드의 종류가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rray.push를 하게 되면 배열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할 때 쓰는 게 바로 push의 기능입니다. 자, push를 통해서 우리가 go라는 언어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를 확인하려면 제 밑에다가 console.log로 array를 그대로 찍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 확인해 보면 원래는 go라는 언어가 없었죠. 여기는 없어요. 근데 push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배열의 끝부분에 내가 이 항목을 추가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문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를 넣어도 숫자가 이렇게 아이템으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어떤 함수를 넣어도 들어가지게 되고, 객체를 집어넣어도 객체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역시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도 넣을 수 있겠죠. 추가가 됩니다. 다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ush는 자, 해당 배열에 어디에 들어가요? 마지막. 얘는 배열에 마지막 요소를 추가할 때 쓰는 겁니다. 마지막 요소입니다. 자, pop 한번 보도록 할까요? array.pop을 하게 되면 pop은 안에 인재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 결과 확인하게 되면 뭔가 하나 사라졌죠. 뭐가 사라졌어요? 원래는 이거였어요. HTML, CSS, JS, React, Vue인데 Vue가 없어졌죠. 자, pop은 꺼내는 겁니다. 배열의 마지막 요소를 제거할 때 쓰는 게 바로 pop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shift 볼까요? array에 shift를 다시 하게 되면, 자, 이번엔 뭐가 없어졌어요? HTML이 없어졌어요. view 다시 살아있죠? 이거 제가 주석 처리한 거니까. 여기서 얘만 사라졌어요. 그럼 shift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뭐 한 거예요? 제거한 거죠. 자,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제거할 때는 shift라는 걸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다시 array에
언시프트를 하고 이 안에다가 값을 던지게 되면요, 언시프트를 하게 되면 아까 고란 언어가 푸시를 했을 때 어디서 나왔었죠? 뒤에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언시프트를 하게 되면 앞에 나옵니다. 앞에. 얘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추가할 때 쓰는 게 바로 언시프트예요. 자, 첫 번째 요소를 제거하고 추가하는 건 시프트와 언시프트고요. 마지막 요소를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건 푸시와 팝이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로 요소, 아이템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다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자, 이번엔 스플라이스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역시 자바스크립트 인포에서도 스플라이스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 맥가이버 칼 같은 메서드래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요소를 추가, 삭제, 교체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스플라이스의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 인수로서는 내가 몇 번째서부터 시작할 건지를 적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거하고 싶은 항목의 개수를 적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고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HTML 뷰만 남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얘가 0, 1, 2, 3, 4의 순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1번째부터 3개를 세 번째까지를 제거해라. 이 부분을 날려라. 라는 겁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돼요? HTML과 뷰만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다 그랬죠. 제가 여기다가 그 다음에 아까 지워졌던 JS를 다시 넣겠다라고 확인해 보면, 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얘네들을 제거하고 그 사이에 고와 JS를 추가로 넣은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플라이스는 요소를 내가 원하는 영역까지 제거할 수도 있고 다시 추가할 수도 있는 항목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스플라이스의 기능입니다. 자, 어레이의 메서드 중에 푸시, 팝, 쉬프트, 언시프트, 스플라이스는요, 얘네들은 원형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원형을 파괴한다라는 건 기존에 있던 배열 자체를 부셔서 새로운 배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형을 파괴하는 메서드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 주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배열이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용을 할 때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맵과 필터와 리듀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이 친구들은 원형을 파괴하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맵과 필터와 리듀스의 기능입니다. 자, 제가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 자,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운다 하더라도 어디에 쓰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더 궁금한 것들은 수업에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맵과 필터, 리듀스 역시 전부 다 배열의 메서드인데요. 자, 맵은 배열을 받아서요, 새로운 배열을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맵의 기능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어레이에다가 맵이라는 걸 쓸 거예요. 맵을 쓸 때는 뒤에 함수가 들어와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맵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의 인자를 그대로 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아이템이랑 인덱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콘솔 로그로 아이템을 찍고 결과를 하게 되면은, 이거 잠깐 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템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순환할 수 있어요. 이게 맵의 기능입니다. 정확하게 배열을 순환해서 라고로 바꿉시다. 배열을 순환할 수가 있고요. 자, 뒤에 인덱스도 한번 찍어볼까요? 인덱스는 순서가 나와요. 0, 1, 2, 3, 4번째 애들이다 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맵의 기능이 뭐냐면, 배열을 받아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값을 내뱉어 줘야 돼요. 자, 아이템에다가 숫자 1을 다 더한 값을 나는 내보내겠다 라고 해서 이 값을 맵이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담아서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콘솔에다가 맵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원래 기존에 있던 이 배열들이 뒤에 뭐가 붙어서 나와요? 1이 다 붙어서 출력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새로운 배열을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걸 응용하면은 아까 우리 인터폴레이션 같이 이용해서 언어의 이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변수를 넣을 수가 있다 그랬죠. 결과 확인해 보면 자, 언어의 이름은 HTML, 언어의 이름은 CSS, 언어의 이름은 JS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배열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맵의 기능이에요. 맵의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 자, 그다음 필터도 알아볼게요.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 그 걸러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항목들만 걸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레이에 필터를 사용해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콜백 함수를 받을 수 있고요. 띄어쓰기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아이템을 넣어요. 그럼 여기서 아이템을 또 조회를 해보면 각자 순환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값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이템에 값이 정확히 CSS인에만 내보내줘 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뭐 JS인에만 내보내줘 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필터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얘는 JS라는 항목 하나만 튀어나오게 돼요. 말 그대로 필터링을 해준 거죠. 이런 게 가능하고, 이게 문자열에서는 좀 잘 사용이 안 되는데 제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넘버라고 해서 10, 100, 1000, 25, 4, 6, 35 뭐 이렇게 랜덤한 숫자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넘버가 배열이니까 이 넘버에게 필터를 한번 사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템이 각자 떨어질 거고, 여기서 아이템은 각각의 항목들이 됩니다. 자, 아이템이 숫자가 100보다 큰 애들만 뽑아주세요 하면 누가 나와요? 1000이 나와요. 그러면 10보다 큰 애들만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10보다 높은 아이템들만 뽑아서 뭘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다시 이 필터라는 변수에다가 적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역시 필터도 내가 원하는 항목만 추출을 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얘는 원형을 파괴하는 건 아닙니다. 맵도 마찬가지죠. 원형을 파괴하진 않아요. 이 배열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리듀스도 좀 알아볼게요. 리듀스가 조금 많이 어려운데 여기서 뭐 넘버에다가 그대로 해볼게요. 리듀스. 자, 리듀스는 보통 이제 줄여 쓰는 형태를 리듀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값을 더하거나 뭐 곱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아이템이 똑같이 들어오는데 보통 여기선 ACC, accumulator라고 얘기를 해요. accumulator가 누적값, 뭐 누산된 값을 보통 accumulator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현재값, current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reduce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초기값을 써줘야 돼요. 내가 초기값, 이 누적의 초기값은 0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여기다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도 역시 새로운 값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return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결과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콘솔에다가 넘버가 아니죠. 여기다가 reduce라는 변수를 만들게 해요. reduce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넣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결과는 1, 2, 2, 6이 나와요. 현재 지금 뭐가 일어난 거냐? 이 모든 값들이 다 더해진 거예요. 모든 값들을 다 더한 값을 여기서 한 번에 받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요. 자, 첫 번째 ACC, accumulator의 값은 초기 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0이 들어오게 돼요. 0. 그럼 얘가 0이 이렇게 오겠죠. 그다음에 current 값은 현재 값입니다. 자, 이 넘버라는 이 배열에서 첫 번째 이 얘가 초기 값이 돼요. 여기는 current의 값. 그럼 자, 0 더하기 10을 하게 돼요. 결과 뭐예요? 10이죠. 그럼 그 10이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요. accumulator 뭐라 그랬죠? 누적된 값이라 그랬죠. 값을 누적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urrent 값 누구예요? 100이에요. 그래서 10 더하기 100이 돼요. 110이 됩니다. 그 110이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이해되셨나요? 계속 여기서 값을 더하고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이걸 다 돌 때까지. 그리고 값이 다 누적이 되면은 그 최종된 값을 어떻게 했나? 결과를 이 reduce라는 변수에 담아준다. 제가 이게 지금 변수를 다 이렇게 맵, 뭐 필터, reduce 이렇게 했지 이거 사실 뭐 네이밍 내가 마음대로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AAA 뭐 이렇게 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reduce 자체도 sum 이라고 지어도 상관없는 거죠. 다 더한 값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듀스를 활용하면, 사실 리듀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 안에 뭐 숫자가 아니라 뭐 문자도 받을 수 있고 객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배열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값을 더해서 누적된 값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 영역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많은 내용이죠. 이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만 우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바스크립트 인포 글을 읽고 나중에 제 수업에 오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앞서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수업 때 다뤘던 내용들 말고도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또는 밑에 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내용들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